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로봇 및 기계업종 분석만 2,000개 이상 진행한 멘토 박태혁입니다. 자, 오늘은 모트렉스 좀 보도록 할 건데, 모트렉스 어제도 봤죠. 어제도 봤는데, 오늘 한 번 더 보는 이유는, 기사들이 좀 나왔기 때문입니다. 기사들과 오늘 이제 해당 추세를 뚫지 못하고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서, 우리가 이제 매물대, 그리고 지지라인들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모트렉스 바로 들고 왔고요. 금일 한 6%, 7%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모트렉스 주주분들이 단기적으로 접근해 하셨던 분들이 추세를 뚫고 올라갈 자라고 들어갔던 분들이 노심초사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볼 내용 중에 포인트는 스텔란티스와 계약 체결입니다. 자, 기사를 좀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텔란티스는 이제 완성차 고객사죠. 완성차 회사입니다. 세계 5위 자동차 순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여기 아틀란티스 향에 대한 매출이 이제 언제까지냐면 5년간 한 1천억 5년간 1천억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계약을 체결을 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서 이제 라틴 아메리카 쪽에 대한 공급은 국내 최초다라는 내용들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해당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해당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저희 대기업에서는 해당 종목뿐만 아니라 전 종목 모두 꾸준히 추적하고 분석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모트렉스 바로 볼 건데, 자, 금일 6% 정도 하락을 했어요. 해당 부분들을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요 추세 라인을 한번 그어 볼 수가 있겠죠. 그래도 뭐 지우고 다시 긋는다고 한다면, 요런 추세를 좀 그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 추세를 좀 이탈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제일 이길 날 단기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 조금 크게 본다라고 한다면, 요때부터는 저점 이렇게 쭉 올라오는 추세, 요 추세의 상단부 이탈을 했다가 다시 한번 들어선, 그래서 여기서 리테스트를 받아주는지 이 추세를 지켜주는지가 단기적인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탈하면 조정을 더 받겠죠. 조정을 더 받을 거고,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거다. 근데 금일 이제 제일 포인트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고점들이 이렇게 낮아지는 해당 추세 상단부를 요번에 뚫어질지가 포인트인데, 못 뚫어준다면은 꼬리 달고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서 돌파를 했다라면은 우리가 이 위에 매물대를 볼 수 있다라고 했고,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해당 레인지 정도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좀 여기나 여기 평단을 좀 가지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해당 추세를 이탈한다라면 야객절이나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고, 오히려 그 다음에 눌리는 자리들을 공략해보는 것도 오히려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근데 어쨌든 눌림이 진행되고 난다라면 재차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올 건데, 재차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거 보기 전에 앞서서 금일의 이제 하락에 대한 수급들을 같이 보자고요. 보면은 금일 하락과 함께 이제 개인들의 매수가 많이 들어왔고, 오늘 하락의 제일 큰 원인은 외국인의 매도입니다. 외국인이 이제 우리가 크게 봤을 때 모트렉스가 이제 상승했던 이유들은 알고 계시죠?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자율주행 테마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로보택시, 중국 FSD, 중국의 테슬라의 FSD 안전검사 통과, 그리고 현대모비스 자율주행 4단계 시범 운영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리고 나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게 갭 띄우고 조정받고 갭 띄우고 조정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쪽을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갖춰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갭 띄우고 또 음봉이 나왔잖아요. 요때랑 비슷한 패턴처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는다라면 다시 한번 이 길에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좀 보여줄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추세를 이탈하고 종가를 형성한다라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모트렉스를 봐야 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오늘의 제일 포인트는 스텔란티스에 대한 공급 천억 원 규모의 공급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한다면, 자, 모트렉스가 스텔란티스에 5년간 약 천억 원 규모의 IVI로 공급한다고 되어 있죠. 천억 원이면은 5년간 천억 원이기 때문에 1년당 200억 정도로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모트렉스의 매출액을 따져볼 수가 있는데, 매출액을 봤을 때 얼마나 많은 파이를 차지하느냐를 봤을 때 지금 2023년 기준에 5,300억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200억 정도 되니까 그렇게 큰 퍼센트에 대한 비중을 차지하진 않아요. 근데 모트렉스가 해당 부분에 대해서 매출액이라고 보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해당 방향성으로 끌고 가는 내용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내용들을 좀 읽어본다라고 한다면요. 자,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IVI 전문기업 모트렉스가 스텔란티스와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IVI는 뭐냐면 모트렉스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편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요 사업 소개 되어 있죠. IVI 산업에 대해서 뭐 세 가지로 좀 볼 수 있죠. 운전자에게 정보와 즐거움을 제공한다. 뭐 내비게이션, 와이파이 이런 것들 볼 수가 있겠고, 또한 이제 RSE도 IVI에 포함이 돼요. 우리가 뭐 차를 탔을 때 지금 카카오 택시만 타도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뭐 버스나 고속버스나 이런 거 타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IVI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한 이제 LCD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운전자의 운행을 돕기 위한 뭐 HUD라던가 이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내 휴대폰과 자동차와 좀 연결해서 나만의 이제 디자인을 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IVI라고 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스텔란티스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요하게 볼 내용들은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는 앞으로 중요한 내용들이 바로 이거라고 봅니다. 자, 스텔란티스는 다국적 자동차 업체로 이탈리아 미국 기업인 피아트 클라이슬러 오토모빌스와 프랑스 기업 PSA 그룹의 합병으로 세워진 기업으로 6만 대 이상을 판매를 하고 글로벌 5위의 완성차 업체다. 그래서 지난해 매출이 270조 원, 영업이익 27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일 포인트는 요거라고 봐요. 산하의 아래쪽 산하의 밑에는 이제 자회사들로 볼 수가 있겠죠. 쉽게 클라이슬러, 피아트, 시트로엔, 지프, 마세라티, 푸조 한 번씩은 다 들어봤던 브랜드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브랜드가 있다. 즉 쉽게 말하면은 현대에서 우리가 이제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제네시스. 이 제네시스를 브랜드를 낸 것처럼 요 산하에 이런 브랜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고, 저는 이제 이쪽 쪽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물꼬를 섰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5년 동안 1,000억 원이라는 요 규모보다는 이제 앞으로 이제 다리로 뻗어나갈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다라는 점을 매우 긍정적으로 우리가 잡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좀 본다면 모트렉스는 그동안 국내 완성차 업체에만 공급을 했는데 이번 계약을 통해서 최초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공급이 가시화가 됐다는 점이죠. 과거 이제 국내를 제외하고서 일본에 이제 공급했던 이력은 있지만 글로벌 완성차 업체로서의 공급은 최초다. 그래서 스텔란티스를 통해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순정 IVI를 공급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년간 1,000억 원 정도 규모를 공급을 하는 계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계약이 잘 성사되고 넘어간다라고 한다라면은 그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매우 이제 긍정적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IVR을 공급하는 업체는 모트렉스가 최초다. 어디서? 국내 업체 중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왜 이제 5년간 1,000억 원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강조를 하진 않지만 다른 부분을 강조하냐면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처음 거래하는 업체가 생긴다라면 한 개, 두 개, 10개 이렇게 써보다가 괜찮으면 대량으로 이제 주문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먹을 것만 봐도 내가 처음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닭가슴살을 주문해서 대부분 먹죠. 그럼 닭가슴살이 어디가 맛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시켜보다가 이 닭가슴살 괜찮네 하면 대량으로 시키듯이 그런 비유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년간 1,000억 원 규모에 해당 부분들의 공급 계약이 잘 이루어지고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라면 앞으로 이제 해당 부분에 대한 공급 규모는 점점 커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를 좀 본다라고 한다면 순정 IVI 공급은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완승차 업체의 매우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5위 업체에 IVA를 공급을 한다는 거는 그 산하에 있는 브랜드들 그리고 뭐 그 위에 있는 4위, 3위들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뚫고 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방향성의 다리를 놔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실 분들은 추세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모트렉스를 크게 보고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이 있다라면은 해당 추세가 이제 상단으로 깨지기 전에 다시 한번 조정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해당 레인지들을 좀 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부터 한 요 정도 레인지를 좀 노려보면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인 저점을 잡아서 이제 수익을 충분히 챙길 수 있는 라인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뭐 해당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뭐 5년 뒤에 뭐 스텔란티스에 대한 내용들은 뭐 자세히는 아직은 모르니까 그 부분들을 우리가 예상은 할 수 없지만 8월 8일에 로보택시가 나오면서 해당 부분들에 대한 자율주행에 관련돼서 엮이면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의 모트렉스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뭐 스윙이나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실 분들은 조정이 나온다면 해당 레인지를 좀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난 진짜 길게 끌고 갈 거야 라고 해도 해당 레인지는 나쁘지 않은 레인지라고 보여집니다. 해당 레인지가 이전에 매물대도 많이 쌓여있고 뭐 상장 초기의 레인지와 비슷한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저평가, 적정주가, 고평가, 뭐 적정주가, 고평가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해당 라인들도 나쁘지 않은 라인들이 될 수도 있겠다.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해당 내용들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일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